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 OMB고요. 효성 OMB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OMB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 효성 OMB가 결국에 농업주기 때문에 농업주는 어떨 때 주가가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OMB는 유기질 비료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이 효진 유박과 유박골드다라는 거죠. 이런 효진 유박 같은 경우는 어떤 작물의 어떤 품질, 고파수 양분에 맞도록 성질이 다른 수성의 식물성 유박을 사용한 고급질 비료고, 유박골드는 이런 효진 유박 비료를 입상한 제품으로 적은 양으로도 시비를 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적은 양으로도 시비를 해도 효과가 뛰어내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경제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효진 유박과 유박골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농협계통 유기질 비료 납품 부분에서 연속 1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언제나 이제 국내에 대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수출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1980년도 이제 비료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에 대해서 45.9%였고, 90년대에서는 수출량 같은 경우는 생산량 대비 30.5%로 15%는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대북 비료 지원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약간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2008년 정도가 되게 된다면 2008년을 정점으로 이런 수출 물량이 점점 줄어지고,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동남아 시중에 진출하게 되면서 국내 비료 수출이 점점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국내 비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2015년도가 되게 된다면 황산화물용 국제 가격 경쟁력이 최악으로 직면했을 때 국내 무기질 비료에 대한 수출 물량도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어느 정도 감소를 했냐라고 보게 된다면, 2011년도에는 이제 163만 7천 톤을 수출을 했고, 근데 4년 뒤인 2015년도에는 69만 1천 톤을 수출하게 되면서 약 57.8%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조금 나아졌었지만은 21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은 국제 비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입량이 점점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국내 비료 업체들은 어떤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비료 생산 업체로서는 이제 원료를 제외하고 완제품 수입 비료 시장에 대한 잠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효성 OMB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비료 같은 부분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비료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경쟁력을 점차 조금 잃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 효성 OMB 같은 국내 많은 비료 업체들이 어떤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 부분이겠죠. 그래서 효성 OMB에 대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보게 된다면 뛰는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23년도 1월 달쯤에 한번 뛰었었고, 또 23년도 4월 달쯤에 쪘었고, 2023년도 12월 달에도 한번 뛰었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었을 시기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국제 식량 가격이 1961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곡물에 대한 수치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지수가 21년도보다 23.5포인트 증가한 154.7을 기록했고, 이제 옥수수 밀에 대한
부분만 증가한 게 아니라 쌀의 수출 가격도 21년도보다 2.9%가 증가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식료품에 대한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 식료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료주가 한번 반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량 문제에 대한 이슈로 똑같이 한번 4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런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종료 우려 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거는 이란과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흑해를 오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곡물 수출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 중에 하나죠. 결국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식료품 가격이 뛰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비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로서 효성 OMB에 대한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12월 달에 떴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비료 원료 수출 통제에 효성 OMB 13% 조비 7%가 올랐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 수출을 통제했다는 소식에 비료 관련 종목이 8일 일제히 상승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효성 OMB가 이날 13.06%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하나의 테마로서 어떤 비료가 올랐었다라는 거는 하나의 테마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중국이 직접적으로 비료 원료 수출 통제를 하게 된다면 이 비료를 만들 때 필요한 인산 암모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암모늄 통제로 이루어져서 이제 비료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비료에 대한 가격이 폭등할 거다, 오를 거다 많이 예상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뛰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합을 하자면 이런 효성 OMB처럼 비료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주들은 식량 가격에 대한 문제와 또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주요 이슈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중국이 이런 인산 암모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에 대한 주가를 지금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볼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매물대 부분만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8,000원 부근과 그리고 8,500원 부근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는 이런 9,000원 부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얘가 9,500원 부근들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보게 된다면 항상 9,000원 부근을 갔을 때는 이 꼬리 달린 캔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효성 OMB가 최소한 8,500원 부근은 뚫고 8,500원 부근 위에서는 안착을 하고 거래에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한 1,500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 OMB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효성 OMB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디언벤토 신범철이었습니다.